우리 2차 방정식 해봅시다. 여기는 그냥 일단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식이라고 했었을 때,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번만 그냥 빨리 설명을 넘어갈게요. 우리가 등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식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등식이 있고요. 부등식이 있어요. 그럼 우리 등식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방정식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항등식으로 나뉩니다. 마찬가지로 등식은 우리가 등호가 사용된 식을 뜻하죠. 그럼 부등식은 부등호가 사용된 식이고요. 그럼 얘도 우리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조건 부등식, 그리고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고 있어요. 절대 부등식. 그럼 저기서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 방정식이 뭐였죠? 방정식이요? 문자네. 우리 문자가 쓰여진 식인데, 등식인데, 우리 문자의 값에 따라서 어느 때는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그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때 우리가 참이 되는 게 중요했죠. 그 등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x값이 중요했어요. 그때 그 x값에 중요하니까, 참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닉네임을 붙여줬고, 걔를 우리가 해 또는 근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봤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1차 방정식이었단 말이야. 혹은 2차 방정식 배웠단 말이야. 그럼 1차 방정식은 그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 하나였었고,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는, 원래 중학교 때는 우리가 2차 방정식도 근이 두 개거나 두 개 이하였죠. 그치? 두 개거나 한 개거나 없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복소수 범위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모든 근을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두 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n차 방정식이 나오면 n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몇 개 있다? n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방정식이 n차 방정식이 있다면 우리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근이 무조건 n개 있어요 라고 내가 보시면 됩니다. 과연 근데 그 근은 우리가 실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어요. 허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복소수일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항등식은 뭐였죠? 내가 x값에 상관없이 내가 뭘 넣든 상관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 우리 조건 부등식은 여기 있는 방정식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같은 거 있죠? 내가 x값에 따라서 그 부등호를 참이 되게 하거나 거짓이 되게 하는 그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우리가 부등식이었단 말이야. 그럼 절대 부등식은 뭐 누구나 똑같겠어? 항등식이랑 똑같습니다. x값이 뭘 넣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부등식이 성립하는 식. 뭐 예를 들어서 뭐 0x는 뭐 3보다 작다 뭐 이런 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x에도 뭘 넣든 간에 항상 부등식이 성립을 하죠. 이런 걸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 1차 방정식 이런 거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1차 방정식 풀이 넘어갈게요. 그죠? 이런 거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얘는 그냥 한 번씩 한번 풀어볼게. x에 대한 방정식인데 얘는 1차 방정식인지 2차 방정식인지 안 알려줬지. 그치? 얘는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1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내가 왜 이 문제를 같이 풀자고 했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얘를 유념해 봐야 돼. 최고차항의 개수가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문자로 표현되어 있으면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상관없이 어떠한 방정식이든 상관없이 내가 최고차항의 개수를 딱 봤었을 때 문자가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일단 딱 문제를 보자마자 일단 뭐 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저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일 수도 있지. 또는 저기 있는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아닐 수도 있지. 왜냐면 문제 자체에서 나한테 얘가 1차 방정식이라고 알려줬어? 써있어? 안 써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얘가 1차 방정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제가 0이었다는 소리는 제가 1차 방정식이 아니었다는 소리고, 제가 만약에 0이 아니었다면 1차 방정식이었겠지. 야,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뭐래? 해가 무수히 많도록 해야 된대. 그럼 만약에 내가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야. 즉 a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그럼 제가 0이 딱 돼버리는 순간에 뭐가 돼요? 만약에 a가 2면 해가 얘는 0이 되고 2는 2니까, 그치? 내가 0x 플러스 2는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x에다 무엇을 넣든 상관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항등식이 돼버리니까 해가 무수히 많아진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값이 n 값이 되겠죠.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야. 즉 a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어차피 n은 어차피 0 똑같이 0x 갈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2는 2 말이 됩니까? 내가 x에다 무엇을 넣든 간에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해가 없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n 값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라면 쟤는 1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무조건 한계가 있었겠죠. 그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굳이 더 진행을 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든 3차 방정식을 풀든 고차 방정식을 어떤 방정식을 풀든 항상 x의 최고 창의 개수가 문자로 쓰여 있으면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내가 만약에 이 문제가 x에 대한 1차 방정식입니다 라고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쓰고 하는 거야.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최고 창의 개수는 0이 아닙니다 라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즉 내가 해를 구하더라도 a가 2거나 a가 마이너스 2는 아니겠죠. 그치? 그럼 만약에 내가 구한 그 해가 2 또는 마이너스 2를 포함하고 있다면 걔는 정답이 아니라고 제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항상 최고 창의 개수가 문자가 쓰여질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까요? 여기는? 여기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라고 써있어요. 우리 절대값 많이 다뤄봤나요? 절대값. 우리 절대값이라는 것은 일단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 일단은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와우. 야, 이 절대값 안에 어떤 다항식이든 2차식이든 3차식이든 가든 뭘 하든 간에 상관없이 일단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 절대값 자체로는 우리가 어떤 수식을 쓸 수가 없어. 얘는 내가 변신을 시켜줘야 돼. 근데 변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애가 지 모양 그대로 나오든가 아니면 마이너스를 갖고 나오든가 두 개로 변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은 뭐였어요? 저기는 절대값 아니 뭐면 양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지 모습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우리가 모양을 바꿔서 나와요 라고 했지만 우리 근데 이 절대값 사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정의가 뭐였니? 정의가 뭐였죠? 그래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였어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우리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였기 때문에 항상 양수값을 가졌단다. 그지?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쭉 일단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절대값이 포함한 2차 방정식도 한번 같이 풀어보긴 할 거예요. 일단 우리 순서 있으니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풀어보도록 할게. 선생님은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 단어 이름이 뭐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야.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과 함수는 되게 연관성이 짙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부터 선생님 좀 설명을 하고 좀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이 절대값을 포함하는 이 식을 봤었을 때 풀이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어. 풀이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방금처럼 한 우리가 부호를 나눠서 부호 나눠 풀기 아주 그냥 노가다적인 우리가 부호 나눠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우리 방법이 뭐가 있냐면 우리 정의를 이용한 풀이 방법이에요. 정의를 이용한 풀이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우리가 풀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유의미한 거는 사실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 방법이고 그리고 이 부호 나눠 풀기는 선생님이 좀 권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어차피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여기 있는 이런 뭔가 이런 애는 이제 약간 좀 지양해야 돼. 알겠지? 두 번째는 우리가 정의를 이용하는 건데 얘는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존재해. 그래가지고 얘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는 좀 빨리 풀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한계점이 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걸 하기 전에 우리 어차피 뒤에서 배울 내용이긴 한데 바로 뒤에서 우리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배울 때 그 관계를 배울 때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 이걸 꼭 옆에다 좀 적어주세요. N은 다 통용되는 말이야. 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정식과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게 성립한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fx는 gx라는 방정식을 봤어. 이게 뭐 3차든 4차든 상관없어. 어떤 방정식이든 똑같아.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방정식의 근은 내가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내가 y는 g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가 좌표들이 근이다. 이거는 우리가 고3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 볼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저 fx가 우리가 2차식이고 2차 방정식이고 2차식이고 여기 gx가 1차식이라고 한번 봐볼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px 플러스 q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몇 개가 나오겠어? 2개가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얘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복소수 범위까지 우리가 숫자를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중학교 때처럼 뭐 실근이 2개입니다. 실근이 1개입니다. 실근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무조건 2개가 나와요. 대신에 우리가 얘네들이 그럼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얘를 그래프를 그렸어. y는 해서 얘 그래프를 그렸다고 볼게요. 2차 방정식 내가 y는 이렇게 그렸다고 볼게. 내가 얘를 y는 이렇게 그렸더니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볼게요. 그랬을 때 이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때 이 교점의 좌표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교점이 x좌표가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 베타인 거예요. 실제 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 베타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3차 방정식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통용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저기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이 1, 2, 3번 방법을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다 지워도 됩니까? 첫 번째. 절대값 x-2는 5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그냥 부호 나눠서 푸는 방법으로 일단 풀어보면 우리 여기 있는 게 양수냐 음수냐에 대한 그 결정점은 우리가 항상 원점이지. 그죠? 0이죠, 0. 0보다 크면 양수, 0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니까 즉 얘가 0이 되는 값이 누구야? 2. 그래서 x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절대값 x-2는 내가 모양 그대로 나오든가 마이너스를 갖고 나올 텐데 그치?
근데 만약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양수가 될 거니까 이 절대값 아니 저 모습 그대로 나올 거고, 만약에 x가 2보다 작으면 저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만약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절대값 x-2는 x-2로 변신돼서 나올 거고, 그래서 얘는 5입니다. 그래서 x는 7이에요 라고 풀면 어때요?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데 x는 7이니까 성립하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근으로서 내가 정답을 채택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두 번째, 내가 만약에 x가 2보다 작으면 여기 있는 저 절대값 쟤는 이렇게 변신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x-2는 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 풀면 어떻게 돼? 얘 마이너스가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까?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얘도 x가 2보다 작은데 x는 마이너스 3이니까 통은 되죠.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두 근은 7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우리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보면 우리 절대값 x-2는 5. 얘를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보면 얘는 이렇게 우리가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애가 0이 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가 0이 되는 수로부터 얘를 뭐라고 읽냐면 거리라고 읽어요. 거리가 5인 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직선에서 애가 0이 되는 값이 어디야? 2지. 그치? 이 숫자 2로부터 거리가 5래요. 그럼 여기 몇이죠? 7. 여기는 똑같이 나오죠. 이게 우리가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 세 번째 풀이 방법은 그래프예요. 세 번째. 선생님은 사실 세 번째를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y는 절대값 x-2라는 그래프와 y는 5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교점의 x좌표가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저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럼 내가 y는 일단 절대값 x-2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리고 내가 y는 5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려볼게. 선생님이 일단 그리는 방법은 x좌표 일단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볼까? 원래 이렇게 그리진 않는데 나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는 내가 2에 따라서 x가 2에 따라서 그래프가 바뀌어요. 일단 우리 절대값 그래프는 혹시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절대값 그래프는 V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좀 좋아. 왜냐면 x가 2보다 클 때는 y는 여기 있는 절대값 x-2라는 그래프가 x가 2보다 클 때는 y는 x-2라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럼 한번 그려보면 얘는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그래프. 그럼 2 대입하면 0. 그쵸? 얘는 2,0을 지나가면서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그리고 기울기가 1인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얘도 지금 2,0을 지나면서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실제로. 이런 V자, 좀 색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얘가 지금 절대값 x-2라는 그래프인 거야. 그랬을 때 내가 y는 5라는 그래프 그려야 되죠. 우리 y는 5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리죠. y는 5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그때 이 교점을 그리는 겁니다. 그럼 얘는 y가 5니까 x가 몇일 때? 7일 때. 그럼 여기 x좌표가 7,5겠죠. 이해되세요, 지금? 그럼 여기는 얘도 여기가 7이니까 몇이에요? 여기가 5니까 몇이에요? 마이너스 3 나오죠. 여기도 마이너스 3 나와요? 그래프가 좀 이상하네. 마이너스 3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이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 방정식의 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 푸는 방법이 저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넘어가 됩니까? 오케이. 우리 2번도 한번 볼게. 우리 2번도 첫 번째 방법. 근데 이제 3번하고 내가 2번, 4번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3번하고 4번 하고, 아니, 먼저 3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번, 4번 할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이렇게 만약에 절대값이 여러 개가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안이 0이 되는 애를 봤었을 때, 우리 수직선상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것부터 쓰는 거예요. 즉, 애가 0이 되는 건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애가 0이 되는 건 0이지. 그럼 수직선상으로 지금 차례대로 쓰여져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위치가 바뀌었다면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해.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내가 수직선상에서 그렸을 때, 지금 애가 0이 되는 점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애가 되는 점은 0이라고 봤었을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그럼 여기 있는 애도 음수고 여기 있는 애도 음수죠. 그러니까 여기는 둘 다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나오지.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야.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면 우리 부등호는 상관없어요. 왼쪽을 등호를 붙여도 되고 오른쪽을 등호를 붙여도 돼. 어차피 정답하고 관계가 없어. 똑같이 나와. 그래서 이게 안 붙여줬으니까 여기다 등호를 붙여준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대부분 0 같은 거 대입을 해보면 y는 어떻게 됩니까? 잠시만, 쏘리. 여기 0이죠, 0. 이 사이에 있으면? 이 사이에 있으면 얘는 양수죠. 근데 얘는 음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양수고 얘는 음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x 플러스를 그대로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x로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세 번째, 만약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양수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둘 다 플러스가 나오겠지. 그럼 보면 내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만약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요 둘 다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갖고 나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x는 2 이거 풀어주면 되죠. 그럼 얘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2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x는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얘 넘어가면 3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내가 근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이에 있으면 앞에 거는 그냥 플러스고 뒤에 건 마이너스니까 여기 있는 식이 앞에 거는 그냥 x 플러스 1 그대로 나올 거고 저기는 마이너스 x로 나오면서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성립이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근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쟤는 x 플러스 1 x 그대로 나오겠죠. 그럼 2x는 1 이렇게 나오니까 x는 2분의 1입니까? 그럼 x는 2분의 1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얘도 근으로 내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두 번째, 그럼 내가 쟤를 뭐로 풀 거냐면 이번엔 정의로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값 x는 2. 그럼 내가 한국어로 한번 써볼게. 한국어로 써볼게. 애가 0이 되는 수와 애가 0이 되는 수의 거리의 합이 2인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내가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애가 0이 되는 수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애가 0이 되는 수가 0이죠. 그럼 일단 애초에 지금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길이가 1이지. 그치? 그럼 내가 어떤 a라는 값이 있다고 볼게. 여기 어떤 a라는 값이 있다고 볼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의 합이 2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한번 써보면 여기는 내가 어떻게 돼요? 이 거리가 몇이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거리가 나오죠. 수직선상에서. 그지? 그러면 애가, 근데 사실 얘는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돼. 여기가 만약에 2분의 1이면 이 길이, 거리가. 그럼 얘는 1.5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2가 나오지. 거리의 합이.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죠. 근데 이게 와닿지 않으면 처음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A라고 두고 어차피 여기서까지 여기까지 거리 A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뭐야? A죠. 얘가 2가 나와야 되죠. 거리의 합이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2A는 1이니까 A는 2분의 1 나오죠. 그치? 그래서 2분의 1 하나 나오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A가 이쪽에 있어야겠지. 그래야지 거리의 합이 2가 나올 수 있죠, 최소한. 근데 어차피 여기서나 여기서나 똑같겠지, 구조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같겠죠. 그러니까 이 A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2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죠. 그치? 그래서 얘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워도 됩니까? 그럼 이번에는 내가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값 x는 2. 선생님 사실 어떻게 그리냐면 선생님은 그래프를 절대값 나오면 선생님 이렇게 그려요. 애가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그려. 얘가 0이죠. 이렇게 그려. 그럼 실제로 그려보는 겁니다. x는 마이너스 1이면 여기보다 작으면 둘 다 마이너스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 그리면 되죠. 괜찮아요, 사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몇입니까? 1 나와요?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면 그럼 이제 여기다 식 써주면 되겠죠. y는 n은 양수고 n은 음수죠. 그러니까 몇이죠? 여기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x죠. 그러니까 y는 1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y는 1이라는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양수죠. 그럼 여기는 y는 2x 플러스 1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럼 얘도 0 대입하면 1이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1. 여기서 기울기가 2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가죠. 이렇게. 이 그래프와 y는 2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2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가 1이니까 2가 여기 있겠죠? 교점의 x좌표 구하면 되겠죠. 그 y가 2니까 2는 2x 플러스 1. 그럼 넘어가니까 x는 2분의 1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인 거야. 그죠? 그럼 여기는 이 그래프하고의 교점이죠? 그럼 이 그래프가 지금 y가 2니까 2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넘어가면 3은 마이너스 2x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여기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야. 그래서 내가 y는 해서 너 그래프 그리고 y는 너 그래프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 방정식의 표는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1번식하고 우리 지금 아까 부호를 나눠서 하는 방법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여기 있는 1, 2, 3, 4번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 있죠. 거기는 이렇게 만약에 우변이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문자로 표현되어 있으면 적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2번,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번 방법하고 3번 방법, 즉 부호 나누는 방법하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근데 우리 4번은 좀
좀 다른 형태입니다. 4번은 우리가 좀 이거는 그 공식처럼 좀 외워주셔야 돼요. 4번부터 빨리 하고 갈게. 일단 우리 4번 같은 건 어떻게 구하냐면 만약에 절대값 A는 절대값 B라는 표현을 보잖아요.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A는 B일 때와 A는 마이너스 B일 때의 근을 다 구해주는 겁니다. 이럴 때의 근도 구해주고 이럴 때의 근도 구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실제로는 우리 한번 볼게요. 지울게요. 다. 4번부터 한번 빨리 해보면 일단 첫 번째 방법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3x다. 바꿔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x-1이 두 개가 나오죠? 3x일 때랑 x-1이 마이너스 3x일 때랑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2x는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4x는 1이니까 x는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분은 두 개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실제 얘는 내가 이렇게도 볼 수 있지.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저 친구는 1 대입하면 0 나오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V자 그래프가 가질 거예요. 이렇게 V자. 쟤는 3x죠. 근데 쟤는 0이죠. 0. 0이 되는 점이.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나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절대 얘를 만날 수가 없죠. 얘는 기울기가 갑하고 얘는 갑하다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쪽에서 근이 몇 개 생겨? 이렇게 두 개 생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4분의 1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겁니다. 오케이? 그럼 실제로 해보면 여기가 그래프가 뭐예요? 이쪽 그래프가 뭐야? 이쪽 그래프랑 교점이 생긴 거잖아. 그럼 얘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1보다 왼쪽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고 그쵸? 그럼 여기는 지금 y는 3x라는 그래프하고 여기는 y는 마이너스 3x라는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맞아요? 그럼 a하고의 교점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3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서 4x는 1 x는 4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이 교점 x좌표가 4분의 1 나온 거고 내가 너에 대한 교점은 너라는 그래프와 너라는 그래프의 교점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3x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그쵸? 그럼 얘를 다시 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x니까 넘어가면 2x는 마이너스 1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런 표현 4번 같은 이렇게 절대값 둘 다 있는 표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풀어줘도 되고 그래프도 풀어줘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풀 필요는 없겠지 이 문제는. 그치? 얘가 훨씬 편하죠. 근데 우리 두 번째 같은 것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방법 쓰면 결국 저 절대값 x-4는 우리가 x-4도 나오든가 마이너스 x-4도 나오든가 단 x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저딴 식으로 나올 거고 x가 4보다 작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만약에 x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는 이 식이 이렇게 퍼포먼스 트랜스포머를 하니까 x-4는 x 플러스 2다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근데 얘는 우리가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만약에 x가 4보다 작으면 여기 있는 거는 이 절대값이 이렇게 변화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치? 그럼 얘 넘어가니까 얘는 2x 얘는 플러스 4인데 넘어가니까 2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x는 1 나오죠. 근데 x는 1은 x는 4보다 작으니까 얘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내가 얘를 그래프로 한번 받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x는 4에 대해서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는 내가 y는 x-4라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4보다 작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근데 어차피 내가 4를 대입하면 다 0이 나오기 때문에 n은 4,0을 지나고요. n은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45도 각도. 그리고 n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5도 각도로 정확하게 이렇게 V자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y는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0,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그쵸? 아, 0,2를 지나면서. 0,2를 지나면서. 그치? 기울기가 1인 그래프죠. 기울기가 1인 그래프죠. 이렇게. 근데 얘랑 정확하게 기울기가 같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이 안 생기겠지. 그래서 근은 무조건 여기서밖에 안 생기죠. 그럼 얘는 누구하고? 이 친구하고의 교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x 플러스 2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 x는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의 x좌표가 1인 거예요. x는 1. 오케이? 어떤 식인지 알겠죠? 이게 갔어요 오늘 설명한 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은 이렇게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도 한번 풀어볼까요? 이 친구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프도 한번 풀어보는 걸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단 우리 밑에 어차피 예제 문제 있으니까 여기까지 선생님 같이 풀어보고 밑에 거 한번 풀어볼게. 얘가 어차피 0이 되는 애를 내가 찾아봤더니 얘는 몇이고 3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밑에는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봤었을 때 어떻게 쓸려 있는 게 더 낫겠어? 애들이 위치 바뀌어 있는 게 더 낫겠죠. 그냥 실수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어차피 0이 되는 건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 되는 건 3이니까 얘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일 때 x는 3일 때 이렇게.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마이너스 2 같은 거 대입을 하면 다 음수 나오죠? 그렇지? 그래서 y는 얘는 내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올 거고 얘도 마이너스 2x 플러스 6으로 나오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5. 근데 실제로 내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몇 나오니? 8 나오죠? 그치? 그럼 여기 내가 8이라고 적어주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좀 많이 이렇게 가파른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어 0 같은 거 대입하면 n은 양수고 n은 음수죠? 그치? 그러니까 n은 y는 x 플러스 1 그대로 나올 거고 쟤는 마이너스 갖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럼 n은 마이너스 x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지? 근데 n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8 나오고 3 넣어도 3 넣으면 어떻게 나와요? 4가 나오나요? 그럼 n은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n은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4가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가 음수로 오른쪽 방향에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3보다 크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쟤는 x 플러스 1, 쟤는 2x-6 그대로 모습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3x 마이너스 5겠죠? 그치? 그럼 내가 얘를 실제로 3 대입하면 똑같이 4 나오죠? 그치? 기울기가 3이니까 얘도 애 딱 반대 방향 이런 값하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거기다가 내가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번에 내가 이 그래프 그려볼 겁니다. 쟤는 어떻게 그리죠? 뭐 그런 거보다도 그냥 마이너스 1하고 3일 때 어차피 우리 직선이잖아요. 직선은 두 점을 잇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우리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몇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나겠죠? 마이너스 1. 3 대입하면 몇 나옵니까? 7 나오죠. 그럼 한 이쯤 되겠죠? 7. 그럼 이런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럼 교점이 2개 나오지. 여기선 교점이 안 생기죠. 무조건 여기서밖에 안 생기겠지. 그러면 이 교점 나오는 거 내가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 가운데는 너하고의 교점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7은 2x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3x는 6, 그래서 x는 2 나오죠. 그래서 이 교점의 x좌표가 2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교점이 하나 더 생기는데 얘는 너하고의 교점이죠. 얘는 3x-5랑 2x 플러스 1 이 친구랑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x는 6 나옵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가 6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2하고 6입니다. 써주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식으로 다 나눠서 하는 것보다 그래프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확장성이 좋아요.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우리 3- 이거 한번 1, 2번 한번 풀어볼까요? 근데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이 친구는 어떻게 바꾸기로 했었지? 절대값 x-3으로 바꾸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절대값 x-2 플러스 절대값 x-3은 3 이거 풀어주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같은 거는 그냥 정의를 이용해서 풀면 훨씬 빨라요. 아까 말했듯이. 어차피 2하고 3이잖아. 그치? 즉, 2하고 3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3이 되는 지점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차피 얘네가 지금 1이니까 당연히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저 x의 좌표는 이 3보다는 더 멀리 있겠지. 그러니까 바깥 범위에 있겠죠. 내가 이 안에 있으면 애초에 합해서 3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보면 여기 내가 만약 A라고 봤다면 그럼 여기서는 이 거리는 A-1일 거고 그리고 플러스 이 거리는 A-3이죠. 그치? 이 거리의 합이 3이 나왔다는 거니까. 그래서 2A-5인데 넘어가면 8이죠? A는 4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얘가 실제 4면 이 거리는 2고 이 거리는 1이니까 합이 3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1인 거 알았잖아. 그럼 여기도 1인 거 알겠지? 그렇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거리는 2, 이 거리는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하고 4겠죠. 그래서 이 모든 근의 합은 5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선생님, 그럼 이 친구도 우리도 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봤었을 때 뭔가 얘 피곤해 보이지? 이 같은 거. 그치? 그럼 얘도 사실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얘도 한번 풀어볼게. 지워도 되죠? 얘는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3이죠.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3이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얘에 대한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2를 곱해줘서 뺀 거지, 얘는.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어떤 A라는 값이 있었을 때, 얘하고의 거리는 몇이야? A 플러스 3이죠. 그지? 얘하고의 거리는 A 플러스 3이죠. 얘는 지금 앞에 개수가 아무것도 없잖아. 정확하게 A 플러스 3인데, 얘하고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라고 봤었을 때, 실제 3하고의 거리, 즉 A-3이죠. 그거에 마이너스 2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얘가 0이 되는 거리와 얘가 0이 되는 거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했을 때 합이 마이너스 1이 나온 겁니다.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A, 얘는 플러스 6, 플러스 9, 플러스 9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A는 10이죠. 그치? 그럼 내가 만약에 얘가 10이라면, 너로부터의 거리는 13.
너로부터의 거리는 7인데 내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4.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A는 10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만약에 A가 여기 있다면 근데 얘는 다 해줘야 돼 이렇게. 얘는 지금 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죠. A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거기다가 여기서 이거의 거리는 뭐예요? 3 마이너스 A죠.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 거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플러스 2A 마이너스 A. 그럼 몇이죠? A? 마이너스 A 플러스 A니까 A.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9죠? 그럼 얘 넘어가면 8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가 8인 거 말이 안 되죠. A가 8일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럼 N은 아닌 거야. 그럼 A가 여기 있었단 소리야. 가운데.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3 되고 N은 3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2를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죠. 그쵸? 그럼 얘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2A, A니까 3A죠? 그죠? 왜 3이고 N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3 넘어가니까 2 이렇게 됩니까? 그럼 A는 3분의 2죠. 3분의 2는 여기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답은 3분의 2 또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채점 정도 해줘요. 계산 실수했나? 모르니까. 1번은 그래프 그려서 풀어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드디어 2차 방정식 넘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볼게요.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실수만 배웠었기 때문에, 그렇죠? 실수만 배웠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극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x제곱, 즉 일단 가정이 있어. 만약에 a, b, c가 실수라는 가정하에 당연히 최고차항의 개수는 0이 아니겠죠. 0이 아닌 이 2차 방정식이라고 가정함에 저기 있는 모든 x가 실근 또는 허근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근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일단은 저기 있는 개수들이 다 실수여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2차 방정식이니까 a가 0이 아닌 우리가 실수일 때는 저기 있는 이 x, 즉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두 개가 나옵니다. 오케이. 이거 한번 볼게요.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총 3가지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저기 있는 우리 근을 실제로 구해보면 근의 공식을 적용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2a분의 2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우리가 이제 근의 공식을 배웠었는데, 근데 여기가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뭐죠? 판별식이죠. 그치? 그럼 제가 0보다 크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야?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나왔다는 거죠. 그치? 플러스 루트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도 있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실수, 무리근이 나온다는 거지. 그치? 무리근. 그래서 얘는 두 실근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기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일 때는 얘가 0이 되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근이 한 개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쟤는 근이 한 개가 아니라 결국 뭐다? 중복된 근을 갖는다는 거야. 중근을 갖는다는 겁니다. 얘는 서로 같은 두 근이에요. 서로 같은 두 근을 가져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별명으로 우리가 중근, 중복된 근에서 중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조건 우리 2차 방정식에서 고등학교에서 2차 방정식에서 만약에 x의 개수들이 미지수 앞에 있는 곱해져 있는 저 개수들이 다 실수라는 가정하면 무조건 근은 두 개예요. 알겠죠? 중근도 두 개입니다. 오케이? 약속을 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오면 그 음수는 우리가 i로 뺄 수 있죠. 그치? 그럼 플러스 i, 마이너스 i, 즉 혈례복소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화근이 나옵니다. 이렇게 봅니다. 서로 다른 두 화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만약에 a, b, c가 실수고 a가 0이 아닌 2차 방정식을 풀면 무조건 이 중에 하나라는 거야. 두 실근이 나오든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든가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나오든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든가 이 셋 중에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든가 그리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나오든가 중근이라고 했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는 경우밖에 없다. 즉 실근하고 허근하고 같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오케이. 이 리마크 여기 다시 한 번만 우리 빨간 색깔로 다시 한 번만 표현해 줄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근데 이 최고차항의 계수 앞에 문자가 쓰여져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a는 0이 아니다 라고 내가 표현을 해줘야 돼. 근데 여기 있는 지금 표현이 우리가 개념이니까 a라고 써있지만 저기가 어떤 다항식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x에 대한 방정식이다 라고만 나왔어. 그러면 근데 내가 최고차항을 봤더니 문자가 되어 있네. 그때는 내가 두 가지로 나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거나 0이 아닌 경우도 나눠서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항상 저거 조심하셔야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문자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 조건을 안 쓰면 우리가 안 써야 될 해를 우리가 써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실수하면 답이 틀리니까 꼭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개념 체크는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어차피 풀면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는 해가 없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복소수 범위에서만 다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ui까지 루트 ui까지 다 구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우리 x제곱은 마이너스 6이죠? 그쵸? 그럼 x 날리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생기니까 이렇게 변하고요. 그럼 얘는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저 마이너스는 i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2차 방정식의 모든 근을 다 구할 수가 있다. 어떨 때? 최고차, 우리 개수들이 다야. 실수일 때. 실수는 무리수도 포함이에요. 알겠죠? 개수가 허수만 아니기만 하면 저렇게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우리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A에 대한 풀이 방법은 우리가 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건 뭐야? 즉 인수분해 되면 완전 땡큐죠. 그치? 그냥 우리가 인수정리에 의해서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풀이하는 방법. 완전 제곱식 풀이 방법. 근데 애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완전 제곱식 풀이 방법은 사실 언제 사용을 하냐면 뭔가 굉장히 복잡한 2차 방정식을 내가 풀어야 할 때 가끔 이용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애를 내가 만약에 이 풀이 방법을 내가 일반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근해 공식입니다. 근해 공식. 일반화한 거. 우리 이거 근해 공식 우리 유도하는 과정 해봤죠? 옛날 기억나십니까? 그 과정이 다 어떤 걸로 풀었죠?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잘은 안 해. 근데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그러면? 유도 과정. 우리 유도 과정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근해 공식. 당연히 A는 0이 아니죠, 지금. 그래서 양변은 A로 나눈 겁니다.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 A분의 C는 0.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내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상수가 뭐가 나와야 돼? 반의 제곱이 나와야겠죠. 반은 2A분의 B. 2A분의 B의 제곱은 여기는 4A 제곱 B제곱이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A가 넘어갔단 말이야. A분의 C가. 그치? 근데 없던 애를 더해줬으니까 우리의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애를 내가 다시 더해줘야겠지. 그럼 애가 뭐가 되죠? 여기가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꼴이 됩니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 곱하고 2 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내가 4a 제곱으로 통분할 수 있나요? 통분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x 플러스 2a분의 b 해서 이 루트 날리면, 이 제곱 날리면 어떻게 나와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저 4a 제곱은 어떻게 나와요? 2a로 나오죠. 2a분의 얘는 b제곱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써있으니까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내가 x는 쓰면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는데 2a로 통분하니까 2a분의 푹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모든 근은 우리가 이런 근의 공식에 대입을 하면 다 구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일반화시킨 거예요. 누구를? 우리가 완전 제곱식 풀이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일반화시킨 게 근의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됐다. 그럼 애가 0이 되는 값 또는 애가 0이 되는 값이 우리가 근이니까 x는 a분의 b 또는 c분의 d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런 꼴로 변형이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제곱 날리면 어떻게 나와요? x-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그리고 x는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또?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짝수공차, 짝수식.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짝수일 때는 우리가 이걸로 사용을 한다는 거. 얘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좀 넘어갈게요. 오케이?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세요. 하기 전에 이제 하나만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었을 때, 내가 이 전체 식에다가 내가 실수배를 하면 0이 아닌 k, 그러니까 k 실수배를 했다고 볼게요. 단 k는 0은 아니고 실수배를 했다고 봤었을 때 a의 근이 만약에 알파 베타면 a의 근도 뭐가 나오죠? 알파 베타가 나와.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이 식을 우리가 어떤 식이 딱 봤었을 때 얘네들이 어떤 실수배를 한 거네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근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y는 k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은 달라요. 우리가 n은 같은 식이지만 n은 같은 식이 아니에요. 알겠지? 우리 그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2차 방정식의 우리 2차 함수의 최고 창의 계수는 어떤 걸 담당했었어요? 그래프에서. 폭이었죠, 폭. 기억나세요? 절대값이 커질수록 작아지고, 좁아지고, 커지고,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즉, K배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바뀌지. 즉, 최고창의 개수가 바뀌죠. 그 말은 그래프 자체가 폭이 달라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같은 함수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K 실수배를 했다고 했었을 때는 그 방정식의 해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함수 같은 경우는 변하기 때문에 차이점은 명확하게 인식을 해주고 이제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이런 거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시도해볼 만한 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그럼 얘는 일단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는 2x, x, 1, 1 그리고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이런 거 어차피 나는 뭐 해도 돼요? 실수배를 해도 방금 말했죠? 곱해서 어차피 실수배를 해도 우리가 방정식의 근은 똑같기 때문에 내가 여기가 2가 불편하잖아, 그치? 그럼 내가 양면에 2를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의 해는 정확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 3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x, x니까 마이너스 1 또는 3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우리 밑에 거 보니까 어때?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볼까요? 네,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쵸? 얘는 2x 마이너스 3의 제곱입니까? 그래서 x는 2분의 3 나오죠. 그치? 근데 얘는 중분이겠지.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치? 2분의 3, 2분의 3 이렇게 나온 거겠죠. 얘를 쪼개서 쓰면. 그치? 그래서 중근. 그래서 걔도 근이 두 개예요. 얘는 뭡니까? 2x 플러스 1의 제곱인가요? 얘도 중분이 나오겠죠. 중분 나옵니다.
우리 1번 같은 식, 2번 같은 식, 3번 같은 식, 4번 같은 식을 보니까 일단 인수분해가 될 수가 없는 좀 조건이야. 그치? 그럴 때는 우리가 두 가지 풀이 방법이 떠올라야 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일단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서 푸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근해 공식 써서 푸는 방법. 실제 우리가 근이 궁금하면 그렇게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만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번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우리 1번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특히 최고 차이 개수가 1일 때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 형태로 풀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근해 공식 넣어도 괜찮고, 근데 근해 공식이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근해 공식 쓰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5 풀만 루트 25 마이너스 4니까 21 루트 2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는 우리가 좀 연습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인수분해 공식 많이 쓰시면 됩니다. 근해 공식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밑에 거도 이게 좀 무의미하니까 좀 넘어갈게요. 여기는 근해 공식 다 넣을 줄 알잖아. 그치?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대표 유형 34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좀 많은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다시 한번 볼게. 어차피 우리 배웠으니까 다시 한 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라고 한다면 나에 대한 사고방식은 일단 두 가지로 좀 전개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알파 베타가 두 근이라는 것은 실제로 저 방정식에 알파를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했다는 거고 혹은 베타를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했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이 x 자리에 알파를 대입을 하고 알파를 대입을 해도 등식이 성립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내가 베타를 대입을 해도 등식이 성립했겠군 해서 이 식이 떠올라야 되고 자동으로 그냥 두 번째는 어차피 우리가 뒤에 한 번 더 우리가 다루겠지만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 떠오르시면 되겠죠. 우리 근각계수 관계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해보면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두 군의 곱은 a분의 c 라고 했던 거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딱 봤어요.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일단 2차 방정식. 그럼 첫 번째 내가 확인할 게 뭐야? 최고차항에 문자가 있네?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이네? 그럼 얘가 0이면 안 되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아니죠? 일단 이거 적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항상 문자를 딱 2차 방정식 보면 최고차항에서부터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근이 1일 때 근이 1이라는 말은 실제로 1을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했기 때문에 근이라는 표현 닉네임을 줬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했었으니까 x값이 1이 넣었을 때 성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x에다 1 대입하면 2에 a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8이 0이 실제로 성립을 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a제곱 n은 플러스 2a 그 다음에 6에서 우리가 8 빼니까 마이너스 2인가요? 2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잠시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8 없어지네. 그럼 얘는 내가 a로 묶이니까 a 플러스 2는 0 그죠? 그래서 a는 0 or 마이너스 2죠. 근데 a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a는 안 되니까 a는 0입니다. 그럼 a에다가 0을 대입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실제 이 식이 4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나 방정식 근이 똑같겠죠? 4도 나눠도 똑같겠죠? 실수도 했으니까. 근데 얘는 막 1, 2,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XX. 그래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상수 A 값은 0이고요. 이때 이 2차 방정식의 다른 한근은 1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야, 어차피 내가 한근이 1이 나오면 다른 근이 알파잖아. 그치?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다른 근이 그냥 마이너스 2로 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혹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야. 바로 내가 굳이 인수분해 또 해가지고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여기도 빨리 해볼게요. 34-1번, 34-2번.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2차 우리의 개수가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실수죠. 그죠? 근데 우리 2번 같은 경우는 어때? 허수죠. 그치? 즉 2차의 개수가 무리수 또는 허수인 우리가 2차 방정식 풀이는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얘네가 똑같이 근해 공식이 다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 풀 때는 우리가 이 최고 창의 개수가 무리수로 되어 있으면 유리화 해주는 거예요. 최고 창의 개수를. 근데 만약에 얘가 허수면 우리가 실수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유리화 되려면 루트 2 플러스 1 곱할 거고. 그쵸? 얘는 내가 1 플러스 i 하겠죠. 그치? 그럼 실제로 해보면. 근데 사실 얘는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2번 같은 허수인에는 사실 다루지 않아요. 왜냐면 결국 이 학습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백날천날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건 중학교 때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 큰 의미는 없단 말이야. 근데 실제 걔가 2차 함수하고의 연관성 아까 말했듯이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g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도 그렇게 바라보겠다는 건데 그치? 그러려면 적합평면 위에 내가 점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적합평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수값만 대입을 하죠. 적합평면 자체가. 왜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복수평면을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가 허수인 거는 다루지 않아요, 사실. 근데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그냥 인지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학교 시험에서 안 나올 거야.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분절. 전체에다가 우리가 유리화 한 겁니다. 이 친구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근해 공식 넣어가지고 풀어주면 글이 나와요. 이 말이고. 그쵸? 만약에 얘가 지금 허수면 우리가 실수화 전체 식에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식이 나오고요. 이 친구도 우리가 근해 공식 넣으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근해 공식이라는 것은 저 개수가 허수든 실수든 상관없이 다 일단은 적용이 다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 쭉 넘기면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126페이지. 우리가 개수가 허수일 때나 실수일 때는 다 상관없이 우리가 근해 공식으로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뭐는 불가능하냐면 근해 판별식은 못 써요. 오케이? 결과적으로 이제 잘 읽어보면 뭐냐면 만약에 판별식 t가 0보다 커. 근데 만약에 여기 개수가 허수가 나왔어. 그랬을 때는 우리가 판별식 t는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만약에 개수가 실수면. 그치? 근데 허수가 존재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허근을 가질 수도 있고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모른다는 거야. 때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한마디로.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판별식 t는 0이라고 했었을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라고 했다면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같은 두 허근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같은 두 허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같은 두 허근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은 판별식은 판별할 수가 없다. 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방금처럼 어떨 때 그냥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우리가 허근이나 무리근이라고 표현할게요. 나온다면 그러니까 무리수, 허수가 나온다면 우리가 그냥 근해 공식 써서 문제를 풀라고만 나오지 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판별하거나 상태를 관찰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과정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좀 무의미한 거예요. 얘가 구조 자체가. 다시 한번 우리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차피 얘는 다 근해 공식 넣을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오케이. 넘어가고 여기 풀어볼게요. 교육 과정이 맞으니까. 얘도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그냥 우리가 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볼게. 일단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 식은 내가 이렇게도 받아볼 수가 있어. 어차피 우리 절대값 x를 제곱하나 x를 제곱하는 항상 양수값이니까 내가 쟤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절대값 x는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t라고 놔볼게. t. 그럼 얘는 내가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이죠. 그럼 얘 풀어보면 어떻게 나와? 1, 3 그리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tt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 답은 t는 1 or 마이너스 3이죠. 근데 우리가 절대값을 씌웠다는 것 자체가 얘는 무조건 양수지.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잖아. 거리니까. 항상 거리가 나오는 거니까 절대값은 양수예요. 그럼 이 t 자체가 마이너스 3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아 t는 1이구나. 근데 t가 누구야? 절대값 x가 1이죠. 그럼 애가 1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애를 우리가 그래프적으로도 한번 해볼게. 그래프적으로도. 제가 절대값이 0이 되는 구역이 A죠. 0이죠. 거의 0보다 클 때는 그냥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y는 x제곱 즉 이 절대값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써도 어차피 제곱하면 x제곱 되죠? 이해돼요? 괜찮아요? 마이너스 x를 제곱해도 어차피 x제곱이 되니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어차피 둘 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축이 몇이야? 그치? 마이너스 1, 몇입니까? 꼭 지점을 잡구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5에서 1 더하니까 마이너스 4인가요? 마이너스 4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우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인데 어차피 난 그래프는 여기 원래 이런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그려지겠지. 그럼 여기는 그냥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1, 3 그리고 얘는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었을 때 1, 마이너스 3을 그리는 거 같죠? S축하고 만나죠. 근데 여기서 0보다 큰 쪽이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몇이겠어? 1이겠지. 원래는 이렇게 돼서 여기 마이너스 3하고 1이 근이고 여기가 좀 축인데 나는 그래프를 이쪽에만 그릴 거니까 얘만 나온다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생겼겠죠. 원래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나는 x가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릴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 이 그래프 그려질 거지. 얘는 1, 1 대입하면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4 나오죠. 그래 얘도 마찬가지로 1, 3 애가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1, 3이지. 그럼 원래 애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겠죠. 근데 어차피 나는 이쪽에만 그릴 거니까 얘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몇이겠어요? 3이겠지. 마이너스 1이겠죠. 됐어요? 그래서 내가 y는 이라는 그래프 그리고 y는 0이라는 그래프 y는 0이라는 그래프는 우리가 S축이에요. 그쵸? 이 S축을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하고 1 나오죠. 그래서 얘랑 해가 똑같이 나오지. 오케이? 그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워도 돼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거도 똑같이. 내가 어차피 3분의 2를 기점으로 바꿀 거죠. 3분의 2보다 크면 여기서 내가 어떤 그래프 그리겠다? y는 x제곱 얘는 그냥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의 그래프를 4까지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 내가 만약에 3분의 2보다 작으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죠. 그럼 둘 다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 y는 0이니까 어차피 x축 그릴 거죠. y는 0 그래프도 그릴 거니까 어차피 얘는 s축이니까 s축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뭐예요? 1, 4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xx죠. 그럼 1, 마이너스 4하고 1에서 s축하고 만나죠. 맞아요? 그럼 1은 여기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고 축은 우리가 마이너스 몇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축은. 그쵸? 그리고 0 대입, 3분의 2 대입하면 몇 나와요? 굳이 해줄 필요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3분의 2 대입하면 몇 나와요? 9분의 4 플러스 3분의 2 하면 2 빼기 4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얘는 9분의 4 마이너스 2인데 얘는 9분의 18 이렇게 써도 됩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9분의 14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9분의 14죠. 얘도 똑같이 대입해봐. 3분의 2 똑같이 대입하면 9분의 4 빼기 9분의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도 똑같이 나오죠. 그치?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 그리면 여기가 항상 여기 점에서 똑같이 만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x-3이니까 0하고 3에서 만나죠. 근데 이쪽에서 그릴 거니까 여기 0이겠죠, 0.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지? 그래서 그때 너 그래프 그렸고 y는 0이 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교점의 x좌표는 지금 몇이니까 0하고 1이니까 제 근도 0하고 1이 나오겠죠.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프 풀어주세요. 알겠죠? 그래프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0하고 1 나오죠? 그래서 A처럼 이상하게 풀지 마시고 항상 그래프로 푸는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밑에 있는 것도 한번 그래프 그려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쉬우니까 그 다음 페이지도 풀어보세요. 활용. 미지수화 하면 어차피 2차 방정식 나오니까.
개수가 호수인 거는 우리 교육과정 외곽으로 나와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잘 안 되는 부분 있나요? 몇 번? 36, 42, 2번? 1번은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편안하게 얘 0이 되는 점 찾는 거예요. 그래서 1보다 크면 어차피 네 양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없어지죠? 그리고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몇입니까? 마이너스 2인가요? 이 모습 그대로 나오니까. 예.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y는 n 마이너스 갖고 나오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xx니까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계속 뭐 빼먹냐? x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a 1 넣나 여기다 1 넣나 똑같은 건 나와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오고요. 근데 어차피 나는 뭘 구할 거니까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볼게요. 얘는 0,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럼 S축하고 봤었을 때 얘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여기가 루트 2겠죠.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쪽에서는 내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얘도 근해공식 쓰면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써도 돼요.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제 넘어가면 4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은 5니까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아니 근해공식 그냥 넣어도 되고요. 짝수공식 넣어도 되죠. 그럼 짝수공식 한번 넣어보면 똑같이 나오나 볼게. 그럼 b 프라임 a분의 b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1 마이너스 ac 1 플러스 4 그러니까 5 나오죠. 근데 어차피 1보다 왼쪽에 있으려면 이 중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이런 그래프 안에도 블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해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또는 루트 2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틀렸어요? 혹시 아버지 막 나이 안 먹게 하고 그런 거 아니겠지? 5년 후면 아버지도 나이 먹어요. 어. 나왔어요? 10살? 오케이. 우리 이제 학교 45.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우리 가우스 아시나요? 처음 들어요? 우리 가우스는 이거 중학교 1학기 때도 나오는 거고,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 가우스 X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얘는 그냥 간단합니다.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써 있는데, 얘는 정수예요, 정수. 그래서 이 가우스 X는 어떤 K라는 정수입니다. 즉, 이렇게 생긴 놈은 이렇게 내가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소리예요. 근데 얘는 내가 어떤 의미냐면,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라고 한번 해볼게. 만약에 X가 여기 있다고 볼게요. 얘한테 내가 가우스를 씌웠어, 만약에. X가 지금 0. 몇몇인데, 내가 걔한테 가우스를 씌웠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얘가 지금 0. 몇몇이잖아. 0. 몇몇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누구야? 0이지. 그래서 항상 자기 왼쪽에 있는 가장 가까운 정수도 변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렇게 변하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변하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변하는 애가 가우스예요. 간단하지?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거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단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이다. 이렇게 나와. 근데 뭐 그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친구. 같이 한번 보면, 분명히 이 가우스 x라는 것은 내가 k 어떤 정수값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거리가 1인 수직선상에서 거리가 1인 범위 안에서 움직였어야 돼. 그치? 그래야지 가장 가까운 왼쪽에 있는 최대 정수도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범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항상 범위가 나오면 얘를 우리가 쪼개줘야 돼요.
얘를 쪼개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개도 쪼개줘야 됩니다. 단위가 1씩 쪼개줘야 돼요. 이 범위에서는 이 가우스 x라는 것은 당연히 3점 몇몇이니까 3이 되겠죠. 이 범위에서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별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범위에서는요, 여기 있는 가우스 x가 3으로 변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5로 변하는 거예요. 얘가 3이니까 얘는 15는 0으로 바뀔 거고, 그렇죠? 이 범위에서는 x제곱 이 가우스 x 자체가 4로 변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 풀어주면 x는 15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가 나올 거고, 그죠? 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근데 이 범위에 속하는 x는 4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x의 범위가 4에서 5 사이에 있다고 했었으니까 x는 4입니다. 이렇게. 얘는 누구겠어요? 루트 15 마이너스 루트 15 중에 그치, x는 루트 15. 얘가 지금 약 3점 몇몇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두 개가 이렇게 답이 된다는 겁니다. 루트 15 또는 4. 오케이? 그럼 오늘 저거 넘어가 볼게요. 우리 마플 시너지. 이 차 방식 몇 페이지죠? 199? 2차 방식 풀이. 일단 이 숙제는 유형 4번까지, 우리 102페이지까지가 숙제입니다. 102페이지까지가 숙제고, 지금 우리 537번 한번 볼까요? 537번. 와우. 네, 같이 한번 볼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일단은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다행히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럼 이제 한 등씩 떠올려야겠죠. 그치? 그럼 애초에 k 값에 관계없으려면 k가 있는 거와 없는 걸로 묶었을 때 얘가 0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얘가 오케이? 그랬을 때 항상 1을 근으로 가질 때 지금 얘는 x에 대한 방정식인데 방정식의 근이 1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 1을 대입했을 때 근이 성립을 했겠지. 그럼 실제로 1을 대입하면요. 1 플러스 k에 2p-3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q 플러스 2는 0이 성립을 했겠죠. 근데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근으로 갖는다고 했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을 k가 있는 거와 없는 걸로 나눠야겠죠. 오케이. 그럼 k가 있는 건 무엇입니까? 2p. 그리고
마이너스 p제곱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 나옵니까? 잠시만요. 여기 2p-3k도 써야겠죠? 3k 플러스 2k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2k니까 마이너스 k인가요?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1. 여기 다 kk 들어가니까 여기는 플러스 q 플러스 2죠. 그지?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게 성립하려면 2가 0이거나 2가 0이면 되겠죠. 그래서 q는 마이너스 3이고요. 그죠? 얘는 내가 다시 쓰면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그래가지고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1은 0.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얘는 p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우리 p는 어떻게 됩니까? 1. 1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p 플러스 q는 1 빼기 3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538번까지만 하고 우리 집에 갈게요. 한근이 알파다 라는 말을 실제로 얘를 근을 구해가지고 해도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겠죠. 그 말은 내가 여기다 알파를 대입했을 때 성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근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준 거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얘도 내가 얘를 간단하게 고쳐야 되잖아. 일단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나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분의 1은 0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식은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알파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그거의 제곱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알파, 이거 구해달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 제곱, 그 다음에 줄 곱하고 2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그럼 얘도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죠. 그럼 얘는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플러스 4분의 3, 그쵸? 플러스 4분의 3. 이거 구해주는 거죠. 값을. 근데 우리가 n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n은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4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차수를 낮추는 용도로도 사용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그러면 이제 숙제 잘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거 잘 챙겨오시고, 아까 말했듯이 숙제는 여기 102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고생했습니다.